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땅 넓이는 한반도의 11배에 해당하는 넓은 나라지만 인근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튀니지와는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이긴 했으나 나라의 왕실이 존재했고 국가 단위를 유지했던 모로코와 튀니지와는 달리 알제리는 유목사회가 대종을 이루는 사막국가로서 130년이 넘게 아프리카의 식민지 아닌 그저 프랑스의 일부로 지내왔던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알제리에서 태어나고 뼈를 묻은 세대가 몇 세대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작가 알베르 까미나, 디자이너 입셀로랑, 철학자 알투이세 등이 알제리 출신입니다. 피에 누아르, 즉 검은 발이란 별명으로 불린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 집단은 대개 알제리에서 대부분의 특권을 소유했고 자신들이 야만인들을 교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알제리가 프랑스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자기 다리 한쪽이 벼랑간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된다고 믿었죠. 문제는 알제리 인민들이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전선에 투입되는 등 바깥물을 먹고 돌아온 알제리인들일수록 더 반항적이 됐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일부가 아닌 알제리인들의 알제리를 원했고 프랑스 정부는 이에 탄압과 폭력으로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 1945년 5월 8일 무슬림들이 폭동을 일으켜 100여 명의 백인들이 살해당하자 프랑스 민병대, 즉 피에 누아르들은 프랑스 정규군의 무기인 속에 4천여 명의 무슬림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자유프랑스군의 특무상사 출신이었던 알제리인 벤 벨라를 중심으로 알제리 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면서 프랑스와 알제리 인민들은 악몽 같고 늪 같고 진창 같고 뻘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사태는 복잡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있고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들도 있었고 프랑스 통치를 싫어하되 딱히 프랑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도 없는 대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무슬림이긴 하되 프랑스 식민 통치 체제 하에서 복무했던 하르키라는 집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애매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언급했듯 프랑스는 무자비의 극단을 달렸고 또 그에 맞선 해방전선 FLN은 프랑스에 협조하거나 자신들의 반하는 일을 처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르키들은 프랑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체제에 복무했던 관성대로 또 민족해방전선의 칼날에 베인 상처를 이유로 프랑스에 협조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이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자식 피는 아끼고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외국인의 피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민족해방전선의 말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프랑스는 수십만 병력을 알제리에 파견했지만 알제리인들의 투쟁을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알제리를 외쳤던 샤를 드골도 알제리를 포기해야 함을 간파했고 민족해방전선과 협상에 돌입하죠. 마침내 1962년 7월 3일 알제리는 감격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악몽인 이들도 많았습니다. 프랑스에 협력했던 하르키들은 그야말로 악몽 속에서 프레디에게 갈갈기 찢기는 희생자로 전락합니다. 프랑스는 그들을 위해 싸웠던 하르키들을 헌신짝같이 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알제리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프랑스는 하르키들에게 매정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프랑스의 통제가 사라진 지역에 남았고 전쟁 기간 동안 100만 명이 희생된 알제리 인민의 복수의 칼에 표적이 됩니다. 초대 알제리 대통령 사멜령에도 불구하고 약 15만 명의 하르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살인의 파도를 겨우 벗어난 하르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목숨 바쳐 도왔던 프랑스로 왔지만 옛 전후 대접은커녕 경계와 차별의 눈초리 속에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트사커의 대명사 지네딘 지단이 바로 그 하르키의 후예죠.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단이 이탈리아 수비수에게 어떤 폭언을 듣고 그를 머리로 들이받고 퇴장당했을 때 그 폭언의 내용에 대해 여러 추정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욕적 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하르키 배신자 자식이라고 욕했다는 말도 있었죠. 그때 알제리 대통령은 이렇게 지단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지단에게 일어났던 일은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아픈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이 알제리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하르키들에 대한 훌륭한 청산을 예찬하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민족 정기를 위해서든 친일 청산을 위해서든 15만 명의 하르키들을 쓸어버린 알제리의 방식에는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괴뢰에 열수돼 희생자였고 그 앞잡이기도 했지만 볼모이기도 했고 프랑스인이 아니었으되 알제리인도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해방 뒤 한국처럼 프랑스가 물러난 뒤 하르키들이 알제리를 좌지우지했다면 그것은 비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하르키들이 목숨 바쳐야 했다면 그 역시 차마 눈 감기 어려운 비극이었겠죠. 결국 원죄는 이 모든 사태의 뿌리라 할 범죄적 제국주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프랑스는 이 범죄에 대해 좌우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입을 씻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알제리를 방문해 알제리 독립전쟁의 희생자 묘비에 헌화했고 사실로 밝혀진 프랑스의 만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알제리 하르키들에 대한 프랑스의 배신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프랑스는 약속을 저버렸으며 이들 가족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르키들을 모른 채 하고 내버린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합니다. 실로 반세기 만에, 아니 어쩌면 근 20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